we have two presentations today. The first presentation, Professor Park Han-woo introduced the triple-helix in South Korea in longitudinal perspective. And second presentation, Professor Roy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triple helix. Each session will take 1.5 hours, and 1 hour presentation and half hour the first presenter is Professor Park Han-woo, is working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at Yonggang University, and is interested i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ssues. And he published many journal and books related to issues. He also nominated as one of the top 100 scientists in the world by the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in Japan. Professor Park. 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제가 어제 발표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개념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컨셉수얼한 거 말고 진짜 좀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신정철 교수님 말씀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원래 영어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어로 하는 것이 더 오디언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또 레이더 교수도 본인이 또 양해를 또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국어로 그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슬라이드는 일단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상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필요한 보조 슬라이드가 있으면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언어정보학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정보학을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언어정보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커뮤니케이션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언티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인터넷 연구들을 또 하고 있고 사회물리학이라는 분야를 하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런 학생한 연구 분야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육학과를 대상으로 또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는 것도 여하튼 어떤 학제간 연구의 어떤 흐름의 하나의 큰 흐름에 반영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말이 전달되는데요. 여기 이제 크고 여러 가지 이제 로고들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주로 미디어 쪽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연구년 때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인터넷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나레지 스튜디오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해서 전자연구라든가 전자지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국립기관이고요. 여기에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우주 레이더스로프 교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안 트리프 헬리스라고 해서 아시안 쪽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작업들을 몇 분 선생님들하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소사이언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아 트리프 헬리스.org에 오셔가지고 입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에 중심으로 해서 자자 공부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고요. 저는 2003년도부터 영남대학교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BK21 사업 이후로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WCU라는 새로운 R&D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가지고 WCU 프로그램 사업 단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레이더스 돌프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계량하는 작업, 그래서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웨보메트릭스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계량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O도 웨보메트릭스 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상당히 새로운 어떤 연구 주제들, 그 다음에 연구의 어떤 방향들, 연구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 사이트하고 영어 사이트가 있는데 주로 영어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사이트보다는 영어 사이트에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서울대학교에도 지금 융합대학원이 있는데 이노베이션을 공부하는 하나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경영학에서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경영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에도 MOT 과정들이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노베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경제하고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경우에는 이근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 소위 과학기술 사회학을 하면서 이노베이션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철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리지라든가 나리지 중심으로 어떻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노베이션 하는 그룹들이 최근에 또한 다양한 확장한 그룹들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어떤 지식 기반한 나리지 베이스한 이노베이션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쪽에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 그다음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계량화 작업들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량화 작업들은 다 크게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 작업들에 대한 그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저널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SCI 저널이든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에 있는 SCI 저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국가별 수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저자 수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누가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해서 전통적인 이런 나리지 인디케이터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토메트릭스 연구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페이턴트 특허 분석을 하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을 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이노베이션 스터디 그룹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메트릭스라는 용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언토메트릭스와 테크노메트릭스에 비교해가지고 웨보메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인데 웹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나리지가 어떻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 비교해서 제가 갈로를 해서 프락시라고 써놨습니다. 프락시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웹 데이터에 대한 아직도 많은 이슈들이 있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나고 있고 웹 베이스드 인디케이터가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점들, 약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약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들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여줄 것인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락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락시 인디케이터로서 유용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림이라든가 표를 담지 않았는데요. 지금 SCI 퍼블리케이션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거의 리니어하게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 패턴들은 한국이라든가 혹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턴들이 있고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그 사실이고 그러나 이러한 그 또한 그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SCI 저널 이때 한국에서 발행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저널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회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에서 SCI 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회라든가 한국에 있는 대학들, 한국에서 있는 출판사라든가 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에디토리얼한 프로세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코리안 SCI 저널이 현재 2009년도 12월 말 현재 79종이나 지금 발간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 외국에서 코리안 SCI 저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널 시장 자체가 그다음에 지식 생산 자체가 상당히 인터내셔널하게 되는데 왜 코리안이냐? 그래서 한국어로만 저널을 발행한다는 얘기냐라고 묻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79종 저널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뭐 한국어라든가 여러 가지 멀티플한 랭귀지에서 퍼미션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SCI에 이제 인덱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널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2009년도 현재 한국에서 발행된 SCI 논문 총 건수 가운데도 상당 부분이 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발행된 저널의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한 NSC,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서 나오는 것이 국내에서도 20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이 나레지 베이스드 시스템이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프라이징 그로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2004년도 데이터로 한국에서의 SCI 저널 10군데 저널을 가지고 사이테이션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학자들의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인용할 때는 그 연구가 반드시 좋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컨텍스트에서 인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피인용 편수를 보면 한국의 SCI 저널 10건들은 대개 그 집단 내부에서, 소위 친구 집단 내에서도 인용되는 편수들이 아주 적습니다. 특정 학회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화학회가 한국 SCI 저널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화학회도 한국화학회를 한 번이라도 인용을 했던 저널들을 친구 집단으로 이렇게 단순했을 경우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이제 스노볼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국화학회 저널을 한 번에 인용했던 사람들을 친구 집단으로 했을 경우에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학회뿐만이 아니라 뭐 에트리 저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저널들이 사실은 인용 유도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런 한국에서 SCI 저널들이 이런 그 지식 교류에 매체를 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퍼블리케이션 아웃렛, 그러니까 출판을 위한 공간, 혹은 교수라든가 혹은 출판하고 있는 학회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서프라이징한 그로스가 우리가 정말 한국의 이러한 그 지식 시스템 혹은 어떤 지식에 기반한 나리지 베이스드 이노베이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자꾸 의문을 이제 우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셔널 프로그램, 우리만 BK21 지금 하고 계시는 브레인 코리아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대학원생 역량 중심의 사업이 브레인 코리아 21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코리아 21 사업들, 그 다음에 지금 브레인 코리아 21을 하면서 정부가 가장 느끼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느냐. 연구재단이라든가 교육과학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안 되느냐. 그러면서 내세운 게 이제 WCU를 내세워서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그래서 WCU 이후에 지금 월드 클래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들을 지정해가지고 해외 학자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WCU에서도 해외 학자 2명이 조인해서 하고 있는데 해외 학자가 반드시 필수 이제 요건이었습니다.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외 학자들의 모든 그 샐러리를 다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자들한테 4개월을 머무는 조건으로 최대 그러니까 급여를 1억 원까지 보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내셔널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 연구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BK21도 마찬가지고 WCU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한국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나리지 베이스드 시스템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측정하거나 혹은 나리지 베이스드 이노베이션의 어떤 현상을 얼마만큼 잘 보여주느냐 이런 데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리플 헬릭스 얘기들을 나중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SCI 논문은 증가하고, 특히나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나노 분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SCI 논문 건수가 거의 세계 최고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성장.